오래된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하얀 국화를 들고 하나 둘 고개를 숙입니다. 고요한 조문 행렬 속 나는 한 사람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깊게 팬든 굽은 어깨, 검은 옷 사이로 보이는 누군가의 낡은 운동화. 그 순간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분은 저기까지 누구의 부탁으로 왔을까?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을까? 이제 나는 저런 자리에 자주 가도 괜찮은 나이일까?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많은 자리는 슬픔과 기쁨이 엇갈려 있습니다. 결혼식에서는 박수와 웃음이, 장례식에서는 눈물과 고개 숙임이 마음을 흔들죠. 하지만 은퇴 후 조금은 다르게 접근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은퇴 후 경조사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이유 5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은퇴라는 시기, 그 시기엔 몸보다 사람 관계가 더 부담스러워지는 법입니다. 사회적 역할이 바뀌고 이제 누군가의 선배도 상사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불청객이 되어버립니다. 무심코 챙긴 화환 하나가 마음의 부담이 되고 내가 했던 위로의 말 한마디가 오히려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내가 좋은 뜻으로 간 자리가 상대에겐 전혀 원치 않았던 방문이 되는 순간이죠. 그 자리에서 괜한 오해를 사거나 관계가 뒤틀리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령 누군가의 장례식에 가서 오랜만에 본 후배에게 건넨 인사가 아직도 그 집에 살아? 너 왜 이렇게 수척해졌니? 하는 식의 말이었다면 어떨까요? 상대는 나를 반가워했을까요? 아니면 그날 이후 다시 나를 멀리하게 되었을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더 아름답다. 어쩌면 우리가 은퇴 후 지켜야 할 인간관계는 이 말 안에 다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나친 친절은 간섭이 되고 과도한 관심은 부담이 되며 반가운 얼굴도 때로는 타이밍을 놓치면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우리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침묵, 그리고 적당한 무관심이 관계를 더 지켜준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왜 은퇴 이후엔 경조사 참석이 조심스러워져야 하는지, 그 안에 숨겨진 5가지 이유를 차근차근 나눠보려 합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 실제 있었던 사연, 그리고 감정 깊은 고찰까지 함께 담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시작해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조사 자리에서의 무의식적인 비교가 내 삶의 자존감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직장 명함이 사라지고 수입도 줄어들며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 누군가의 자녀 결혼식에 가보세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부모들, 한복 위에 번쩍이는 금배지, 청첩장엔 무슨 회장, 무슨 대표 직함이 빼곡합니다. 나는 이미 그 무대를 내려온 사람인데 그 화려한 인사들이 모여있는 곳에 서 있노라면 괜히 작아지고 괜히 외로워집니다. 하객으로 앉아있으면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네. 나는 요즘 뭐하고 사는 거지? 우리 아이는 언제쯤 결혼을 하나? 축하의 자리가 비교와 자책의 시간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이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날 이후로 집에 돌아와서는 며칠씩 마음이 우울하고 괜히 배우자에게 짜증을 내게 됩니다. 자존감은 조용히 무너지고 삶은 자꾸 움츠러듭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예전에 경조사 안 빠지고 다녔어. 근데 어느 날부터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축 처지더라. 이게 뭐지? 하고 나서야 알았지. 그 자리에선 누가 잘났는지, 누가 더 늙었는지, 누가 아직도 돈을 잘 버는지를 내 눈이 먼저 찾고 있었더라고. 우리는 남을 보러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자신을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특히 인생의 구비구비, 욕심을 조금 내려놓아야 할 시점에서 이런 비교는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다. 자신의 속도를 남의 시계로 재지 않는 용기. 그것이 은퇴 후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경조사 자리는
내 삶의 무대를 흔드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진심은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챙기는 것이 진정한 예의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조사에 가는 순간 잊고 지냈던 인간관계가 갑작스레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오래전 회사 동료였던 정현수 부장의 부친상이라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얼굴 한번 보자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헌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 조문객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김대리, 지금 뭐하고 지내나? 아직도 거기 있어? 어쩐지 요즘은 얼굴 보기 힘들더라. 반가움보다 그리 유쾌하지 않은 시선들이 나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나는 이미 퇴직한 사람, 지금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한 사람의 낯선 존재였죠. 심지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젠 시간 많을 테니 우리 일 좀 도와줘야겠네. 농담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경계심과 지나친 호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난 이후로도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갔을까? 괜히 다시 엮이기만 했지. 오히려 가만히 있었으면 잊혀졌을 관계였을 텐데. 그런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한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 서로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야 건강한 거리. 그런데 경조사는 그 경계를 허무는 기회가 됩니다. 모두가 감정적으로 무장해제된 채 자리를 같이 하기에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무심코 엮인 만남 하나가 예상치 못한 불편한 관계로 이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보다 오래된 인연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감정의 거리두기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묵은 인연은 그저 추억으로 남을 때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라도 세월이 지나면 다른 강을 건너는 배가 된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향으로 저마다의 삶을 건너고 있습니다. 굳이 경조사라는 다리에서 다시 억지로 마주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잊은 누군가는 나도 잊고 지내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편안함일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유는 경조사 비용이 은퇴 후 삶의 균형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전엔 몰랐습니다. 경조사비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무겁게 지갑을 두드릴 줄은요. 처음엔 5만 원씩, 가까운 지인은 10만 원, 가끔은 식사까지 하면 택시비의 꽃값에 조용히 다녀와도 10만 원은 훌쩍 넘습니다. 그게 한 달에 한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번 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소문이 납니다. 어르신, 그때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이번에도 꼭 오셔야 해요. 지난번에 오셨으니까 이번에도 얼굴 뵐 줄 알았죠. 한두 번 참석이 의무가 되고 예의가 되고 기대가 되면서 어느새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월 생활비는 줄어들고 손주 간식값도 아껴야 하고 스스로를 위해 쓰는 작은 즐거움조차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실제로 어느 부부는 한 해 동안 경조사비로 쓴 금액이 무려 3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긴 싫고 적금은 깨고 싶지 않아 조용히 서로 외식을 줄이고 옷 사는 걸 미루며 버텼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부부 사이에도 균열을 만듭니다. 나는 친한 사람이라서 간 거야. 당신은 사람들 눈치 안 보여? 이제는 좀 줄일 때도 됐잖아. 감정의 균열은 생활의 틈으로 이어지고 생활의 틈은 노후의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출혈이 반복되다 보면 정작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건강관리나 문화생활에 투자할 여유를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독일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보다 남을 위해 쓰는 것에 더 많은 자유를 잃는다. 진짜 예의는 있는 만큼만 내 삶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진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안 갔다고 서운해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참석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마음을 기꺼이 받아줄 사람일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소비가 아닌 균형의 시간입니다.
마음을 쓰되 지갑은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경조사가 은퇴자의 존재를 점점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회사의 누구, 누구의 엄마, 누구의 동기, 누구의 선배.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모든 호칭이 사라지고 이름 석자가 조용히 남습니다. 그런데 경조사 자리는 그 사라진 역할을 다시 꺼내 묻습니다. 요즘은 뭐 하세요? 이제 은퇴하셨죠? 시간 많으시겠어요? 처음엔 그냥 하는 인사말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자꾸 반복되면 문득 나 자신도 잊고 있었던 사실이 떠오릅니다. 아,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엇으로 불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예전엔 이 과장 오셨네. 김 선생님 오셨네요. 이런 말 속에 나를 알아보는 반가움이 있었는데 이젠 그냥 아, 누구 아버님이세요. 아, 그때 그분 친구분이시구나. 그저 덧붙여지는 설명으로만 불리게 되는 순간 존재감은 살아있지만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건 슬픔이 아니라 허탈함에 가깝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나를 주변으로 밀어냅니다. 경조사에 가면 그 중심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결혼식장의 신랑 신부, 장례식장의 상주, 그 외의 사람들은 조연도 아닌 그저 스쳐가는 구경꾼일 뿐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경조사장에 가면 내가 환영받는 손님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 같아. 존재의 흔적은 꼭 남의 자리에서 확인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되는 자리, 작은 책상 위, 손주에게 읽어주는 동화책, 동네 친구와 나누는 국수 한 그릇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진짜 존재감은 사람 많은 곳에서 불리는 이름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도 스스로를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경조사에서 내가 느끼는 공허함은 결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많은 이들이 은퇴 후 겪는 존재의 소리 없는 외침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경조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묘한 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의 정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가볍고 투명하게 이어져야 하는데 경조사는 그 실을 자꾸만 굵고 무겁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장례식에 가면 상주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한번 식사 대접해야죠. 결혼식에 참석하면 아유, 다음에 자제분 결혼하실 때 꼭 알려주세요. 그 말이 그저 형식적인 인사인 줄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립니다. 내가 갔으니 저 사람도 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 다음에 우리 집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은 꼭 초대해야겠지. 이렇게 한 번의 참석이 이름 없는 부채가 되고 그 부채는 또 다른 참석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지 못한 무게를 지닙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몸이 아니라 마음을 피곤하게 합니다. 오히려 이런 관계는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고 마주칠 일이 생기면 어색한 미소만 지어야 합니다. 인연은 애초에 억지로 엮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가볍게 스쳐도 편안한 감정을 남기는 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경조사에 너무 많이 갔어. 근데 내가 아플 때 찾아온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더라. 그때 알았지. 이게 다 허망한 거래였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을 챙긴다고 하면서 실은 보이지 않는 거래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래가 아닌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중국 고전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정한 벗은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멀리 있어도 그리움이 깊어진다. 경조사가 아니어도 우리는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한 장, 전화 한 통, 그것으로도 충분히 진심은 닿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무언가를 해주어서가 아니라 서로가 가볍게 지켜주는 그 거리감에서 더 오래 유지됩니다. 더 많이 참석한다고 더 깊은 관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끔 비워두는 그 자리에
상대가 더 편안함을 느끼는 법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은퇴 이후 경조사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비교는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남의 결혼식장에서 남의 자녀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보고 괜히 내 삶을 작게 느끼게 되죠. 자신의 속도를 남의 시계로 재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불행을 선사합니다. 둘째, 묻어두었던 인간관계가 뜻하지 않게 되살아나며 다시 엮이고 다시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조용히 잊고 지내던 사이가 한 번의 참석으로 새로운 불편함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셋째, 경조사비라는 이름의 작은 지출이 쌓이고 쌓여 은퇴 생활의 균형을 흔듭니다. 자식 눈치 보며 본인 건강보다 체면을 앞세우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넷째, 그 자리에 있음에도 존재감이 사라지는 경험. 이제 뭐 하세요? 시간 많으시죠? 라는 말에 담긴 묘한 거리감.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잊혀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다섯째, 참석이 곧 관계의 부채가 되고 그 부채는 또 다른 참석으로 이어지며 우리는 원하지 않았던 관계의 그물에 점점 갇혀갑니다. 이 5가지 이유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그 물음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관계의 피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누구보다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가야 할 자리보다 지켜야 할 시간을 먼저 떠올리세요. 누군가의 기쁨이나 슬픔에 참석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인연은 내가 꼭 가지 않아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걸 은퇴 후에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혹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덜 가고 더 깊이 이어지는 관계를 함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마음이 잘 닿았다는 작은 신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의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이 존중받기를 바랍니다.